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번 대학 잘 가는 얘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뭐 대학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꿈같기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먼저 대학을 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이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이제 아이마다 어떤 자신의 진로, 적성에 맞게 하면 뭐 합격을 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인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지만 이제 애들과 학교는 고민하게 됩니다. 아니, 내 아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막 다 이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냉정히 따지면. 하지만 또 대학 가는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또 약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좋은 대학,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다 그런 전형만 뽑게 되니까 그 학생부 교과는 없죠. 논술은 안 되죠. 수능은 안 되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뿐이 없죠. 상위권 대학이.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이 무엇을 뽑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역시도 이제 학생들의 꿈과 길을 좀 찾아주라고 해놨더니 결국은 또 그것도 대입의 한 방편으로만 더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학부모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이가 3명인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번에 특성화고 1학년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읽어보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학을 굳이 다 갈 필요가 있을까? 또 대학이라고 하는 곳, 저는 사실은 늘상 이 대표만 해서, 그러니까 사장만 해서 직원들을 많이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똘똘한 친구가 누구냐면 일머리를 아는 친구죠. 근데 그 일머리를 아는 친구들은 주로 동아리나 또는 학생의 간부였거나 동아리를 자기가 회장이었거나 어찌됐건 일을 해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 하죠. 회사에 와서도 정말 눈치껏 잘하고 또 어쨌든 일머리를 압니다. 그러니까 일 시켜도 부담이 없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 당시 요즘이야 모르겠어요. 요즘이야 애들 보면 서울대 연구대 가는 애들 똘똘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20년 전 뭐 이럴 때 보면 2, 30년 전 때 보면 서울대나 연구대들 왜 이렇게 애들이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멍청했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랬다는 거다. 뭐 서울대 애들 중에 그럼 문열이? 서울대 애들 중에 제일 못하는 애들만 나한테 왔냐? 그런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뭐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약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애들 역시 그 애네들 역시 그렇게 뭐 물론 나중에는 제약사 사장 그 사람들이 제약사 사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친구들이 일머리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제약사 사장 한 친구는 대학교 때 그렇게 많이 놀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정말로는 아니고 그 친구는 좀 일머리를 좀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일머리를 그렇게 몰라요. 그 요즘도 보면 뭐 서울대 애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대 출신들 의사들 보면 뭐 많이 망하기도 하고 병원을 차렸어도 이제 그런 이유들이 물론 나이 든 사람이겠습니다만 요즘 들어가는 젊은 애들은 망하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분위기 여건도 있었을 것이고 비록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었을 테니까 이제는 뭐 예전만큼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것들은 중요하죠.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생들의 꿈과 끼에 맞는 공부, 여기서 공부는 꼭 학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영수 공부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공부인 거죠. 공부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학습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또 사람들을 뽑을 때 한 번은 뭐, 그 고등학교 출신자인데, 물론 뭐 직원들은 다 이제 대졸자를 뽑는데, 어느 날 매우 장문의 글을, 정말 글을 끼통차게 써서 메일을 보내왔어요. 저를 채용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런데 글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완전히 너무 좋아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결국 채용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지나치게 그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저는 그거를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대학을 안 갔던 그 상태의 너 자신이 어떻게 일을 할 거냐에 대한 것을 보고 싶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지나치게 컴플렉스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막 변명 아닌 변명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분명히 이제 또 다른 면접에 갔을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런 쪽의 질문을 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바랬던 건 현재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데를 봤던 거거든요. 당신의 과거는 그러다 치고 난 관심 없고 지금 현재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 친구가 지나치게 콤플렉스가 강해서 오히려 그 어떤 직원의 단합을 해치거나 또는 일머리를 또 자기가 일을 고등학교 나와서 그 또래 애들, 지네 친구들, 고등학교 안 간 애들, 그 애들한테는 굉장히 똘똘할지 모르지만 실제 사회에는 정말로 똘똘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것은 대학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이 뭐 서울대도 서울대 할아버지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머리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잘 못하는데 자기가 무슨 대장인 것처럼만 얘기를 해서 이 친구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뽑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도 대학을 꼭 가야 한다? 뭐 안 갈 수도 있죠. 다만 안 간 것만큼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인재인 거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곧 대학을 안 갔어도 대학을 간 사람들 이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능숙하게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콤플렉스는 있을 수는 있겠죠. 혼자 속으로. 그것을 혼자 속으로 삭히는 거고, 현재 드러난 그 모습이 실제로 대학에 안 갔던 친구들보다 더 똘똘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증명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도 사회에 나와서 보면 이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건 매우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아니, 바람직하다기보다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 자체로는. 그런데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만의 힘을 준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자신감이나 또는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나치게 이제 자만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서는 곤란한 거죠. 어찌됐건 이제 특성화고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철 안 든 딸아이 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이제 특성화고 1학년에 입학했습니다. 집에선 거의 핸드폰과 친구입니다. 놀 게 핸드폰뿐이 없죠. 중학교 때 예고 갈까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힘들 듯 해서 준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보낸 것에 대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노래 좋아한다고 다 가수가 되진 않아요. 그죠?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는 거죠. 또 물론 이 아이가 중간에 꿈을 포기할지도 모르고요. 어찌됐건 이런 아이들 많아요. 그죠?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맨날 만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좋아하는 웹툰을 보고 편집하고, 그러니까 웹툰을 보고 편집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웹툰을 본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웹툰을 보고 자기가 편집까지 한대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주도성인 거예요. 이게 적극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가능성 있는 아이인 거죠. 이것 자체로도. 근데 이것을 어떻게 꽃피우게 할 거냐의 문제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이 아이가 정말 자긍심으로 갖고 살게 해줄 뭔가를 스스로 발견해내면 더 좋은 건데, 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갖고 있는, 물론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똑같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편집하고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영상을 만드는 매드뮤비입니다. 거의 10만을 바라봤는데 점점점 웹툰 작가의 두 번째 표절 논란으로 다른 영상 하나 남기고 영상을 닫았습니다. 유튜버가 된 것도 8개월이나 지나서 친구 엄마를 통해 알게 될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비밀이 많은 아이입니다. 내성적인 모양이죠, 그죠? 3남매 중 둘째라 원래 속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또래와는 처음 어울리는 시간이 걸리지만 잘 지냅니다. 특성하고도 한 번 이야기 꺼내고 친구와 간다고 다 알아보고 신청했길래 다시 가서 선생님과 상담해서 가게 되었고요. 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은 안 좋아할 수도 있죠. 뭐 내가 공부할 것도 아니면 뭐 굳이 책을 내일이 시험인데 교과서가 안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건 초등학생 때 캠프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또래 아이들과 1년에 캠핑 4번 이상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못 가고 있어서 캠핑 가는 꿈을 꾸었다고 작년 일들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죠. 놀 때도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노는군 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잼나게 놉니다. 노는 만큼 다른 공부에도 열정이 있었으면 바라고 있죠. 특성화 고이고 진학보다도 진로를 더 생각할 수 있기에 아직은 정해진 길이 안 보입니다. 그쵸. 이 사회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죠. 결국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사회에 나가서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 잘 되는 학과, 취업한 계약학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전화상으로 뭐 길지 않지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아이를 똑같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공부가 아닌 왜 개미와 배짱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배짱이는 뭐 음악이나 뭐 어쨌든 다른 걸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에게는 결국은 이 아이가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이죠. 창체 활동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요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1년에 4번 정도 캠핑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에게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필요하다면 홍대 가면 뭐 버스킹이라고 하나요? 뭐 노래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런 뭐 문화 볼거리를 좀 데려다 주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학교에서 단체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이야 코로나 때문에 물론 뭐 이 버스킹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홍대나 아니면 왜 어디죠? 대학로 같은 뭐 영화나 연극하는 뭐 그런 데를 간다든지 어쨌든 볼거리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뭐 유튜버로 가지고 어쨌든 활동하는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꽤 많이 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회원수, 구독자가 뭐 10,000명뿐이 안 되는데도 뭐 한 달에 2, 3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또 어떤 콘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해내는 어떤 창의적인 일에도 적합한 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다만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찾아주면 좋겠지만 막 답답하죠. 근데 결국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찾아내야만 하는 거죠. 그런 어려운 길로 들어선 거죠, 자기가. 그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이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또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공부 잘하는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건 이거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 중에 만화를 보면 만화를 보는 걸로 끝나고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아이라면 뭐 그냥 흔하디 흔한 공부 안 한 애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아이라면 어떻게 하든 뭐 물리치료사가 됐든 아니면 뭐 안경사가 되었든 아니면 어찌됐건 방사선사가 됐든 어찌됐건 뭔가 기술적인 요인을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이 아이의 경우에 그것을 탐색해 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라면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죠. 요즘도 우리도 연예인이나 유튜브들 돈 잘 버는 거 보면 부럽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다른 아이한테 찾아볼 수 없는 더 큰 가능성이 있는 아이다. 그런데 이게 공부 안 해도 되냐고요? 당연하죠. 이 아이는 이미 내재적으로 자신이 타고난 성향이나 자기의 끼 같은 게 있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소질 같은 게, 재질이. 왜냐면 일반인들에게는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어디 고등학교 아이가 지난번에 왜 코로나 앱을 개발한 아이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있었죠. 최모모 학생이라고. 근데 그 아이처럼 뭔가 자기가 배웠던 뭔가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 아이는 뭔가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그것을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그것을 멈추지 않고 뭔가를 해내는 친구들. 학생부 종합전형도 바로 그런 아이를 원하는 거거든요. 다만 대학은 학업에 대학에서 대학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할 학생, 연구자 내지는 어쨌든 실용적인 것들을 원하게 되는 거죠.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욱더 연구자의 방점이 찍혀져 있다면 중위권, 중상위권의 대학들은 실용적인 거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대학원 애들 다 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짜여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비판적 사고력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그랬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창의력 있는 애들. 그죠? 그런 애들 왜 다 안 뽑냐? 어쨌든 거기에는 레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레벨의 한 부분은 성적이기도 하고 레벨의 한 부분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창의력, 또 하나는 이 아이의 자기주도성, 뭐 이런 것들을 막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그런 쪽으로 끼가 있는 아이들 중에 최상급은 아니더라도 대학으로 치자면 중앙대나 한양대급은 되는 거죠. 대학으로 치자면 이 아이가. 그러니까 다만 대학에는 관심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더 많은 활동, 창체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까 방에 앉아서 지방에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쳐다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오히려 더 다양한 창체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편집을 하려다 보면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힘이 필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조작하고 하려면 한두 시간은 금방 가요. 이런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미 자기가 어떤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편집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집중력 있게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죠. 이것은 학습 말 아니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였잖아요. 이것 자체로도 이 아이는 매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은 내가 대학에 생각이 없어. 내가 굳이 대학을 왜 가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 창체 활동도 부족해. 남들이 다 가는 저게 싫어. 남들이 다 그렇게 준비해 가는 게 멍청해 보여. 이럴 수도 있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 가는 애들 왜 이렇게 멍청해 보여?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 다른 거 하면 되지. 문제는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했다면 이미 이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남들한테도 똑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오히려. 실은 그렇지가 않죠. 야, 너만한 재능을 갖고 있는 애가 없어, 주위에.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거야. 제일 쉬워, 그게.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필요에 의해서 대학을 간다? 뭐 어느 대학을 가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가도 또 무슨 대학을 갈 수 있죠. 요즘은 대학, 전문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든 아무 대학이나 다 갈 수 있어요. 어찌됐건 모질라. 몇만 명이 모질라냐? 50만. 한 10만 명 모질라. 어차피. 그러니까 대학은 다 갈 수 있어요.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대학이 곧바로 문 닫을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공부를 계속하게 해줄 수 있는 연장선상에서는 뭐 전문대도 있고 많잖아요. 굳이 대학을 가자면. 근데 이 아이에게는 대학은 그냥 남들 다 가니까 그냥 가보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실제로 이 아이가 전 유튜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버 하면 당장 한 3학년 되기 전에 한 달에 몇백만 원 생기는, 아니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지도 모르죠. 그런 유튜버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누구든지 다 간다? 뭐 그럴 필요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학 가는 비율이 68.9%, 69% 뭐 이러거든요. 68, 9% 됩니다. 그러니까 70%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게 불과 2년 됐어요. 일본은요, 대학을 가는 비율이 30%밖에 안 되고요. 최근 4, 5년 사이에 5% 정도가 올라서 35%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대학 안 갑니다. 유럽은 어떤가요? 대학 다 안 갑니다. 우리가 TV에 보는 애들. 다 안 가요. 훨씬 더 적습니다. 20%, 25%, 30%도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가는 거에, 그럼 우리 한국 사회는 좀 다르지 않냐? 저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다른 끼가, 다른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가 이거는 나하고 막상 가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 이러면 그때 공부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덴마크의 스콜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요. 나 보니까 나는 그냥 취업하고 말래. 나 굴뚝 청소하고 말래.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요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외국에 비해서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나라거든요. 물론 뭐 리더십이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뭔가 잘 맞고 한 건 분명히 있는 사실인 거고요. 그 인프라를 잘 활용한 것도 정부의 힘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지 못했던 인터넷 인프라의 환경이 워낙 뛰어나다. 갖추고 있는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잘 막을 수 있었던 거에는 분명히 인터넷의 힘이 있었다. 근데 인터넷은 뭐죠? 인프라죠. 제가 머릿속에 도로를 잘 건설한다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요즘은 스마트폰이 결국 도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빨리빨리 지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이미 구축해 놓은 거고,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도 건설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도로가 이미 너무 잘 나와 있고요. 인터넷 도로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뒤지는 것은요, 딱 하나 자본에 뒤집니다. 자본에. 벤처기업 하려면 저 미국에 자녀를 보내는 게 낫습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요즘은 많이 약해졌지만 학벌 따지고 뭐 따지고 우리도 벤처기업들 요즘 잘 나가는 거 뭐 네이버가 됐든 뭐 그 뭐죠 NHN인가 뭐 이런 것들 보면 또 카톡 이것도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서울대 아니면 나머지 대학은 삐까삐까한 거예요. 비슷비슷한 거야. 그런데 벌써 20년 전에 25, 6년 전에 벤처붐이 불었을 때 맞나? 예, 예, 예. 25, 6년, 7, 8년 전에 벤처붐이 막 시작이 될 때쯤에 이미 그때는 서울대, 연고대 순서가 딱 있었어요. 근데 물론 뭐 연고대 많이 쳐졌죠. 근데 그게 벌써 20년이 지나고 학생부 종합전형 들어오고 뭐 이러는 바람에 뭐 요즘은 뭐 연고대는 이미 거의 비슷한 급으로 떨어졌죠. 그렇다고 그 대학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예전에 비한 강력한 카리스마는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서울대는 좀 공고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대학들도 많이 이제 풍성해진 인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힘인 거죠. 어찌 되었건 간에 이런 아이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창의적 활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려니까 공부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대학에 가서는 뭐 다방면, 뭐 1학년 때는 다방면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전공만 하죠. 이게 4학년에 그 많던 전공도 대학원에 가면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경영학이라면 재무관리, 회계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뭐 조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조직을 하든 재무관리를 하든 요거 하나.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그 다음에 박사과정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재무관리에서 특정 어느 파트. 예를 들면 뭐 교회 그 회계 뭐 그런 걸 있긴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교수하는데 보니까 걔는 뭐 그쪽 대학 회계에서도 매우 그러니까 교회 회계도 좀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구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뭐죠? 뭐 어떤 기업들 범주를 딱 정해서 그 기업에 대한 그런 기업 분류에 대한 기업 회계만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창체 활동을 가는 것은 중학생 과정. 창체 활동 그 많던 것 중에 어떤 하나를 정했으면 고등학교 과정. 대학 과정은 그 중에서 어떤 거. 사실은 대학생들도 그렇게까지는 못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더 계속해서 이 삼각대 뿔 형태로 우리가 물 내려가는 그 뭐라죠? 깔때기 논리처럼 할 수 있는 그거의 힘을 역량을 발휘하면 이 아이는 스스로 해낼 수가 있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미 이 아이는 유튜브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경험을 더 많이 시켜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창체 활동이 많아요. 그런 거에 아까처럼 뭐 동숭로 간다든지 아니면 대학로 간다든지 아니면 홍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전시회나 박람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그것을 범위를 좁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게 해주는 게 이 아이를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거죠. 원하는 대로. 왜 우리가 강아지들 왜 훈련시킬 때 보면 뭐 하나 하면 왜 뭐 주고 하는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이 아이가 100점 맞았으면 뭐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무슨 창의적 체험 활동을 아이고 고생했다 하고 계란 후라이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 뭐 갈비가 됐든 고기가 됐든 이런 반찬을 먹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뇌에다 심어줘주면 이 아이는 알아서 잘 자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에게는 취미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태권도에 관계했던 한 학부모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더 많이 용기와 그것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제가 어쨌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왜 대학에서 전공적 합성을 따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이 아이가 어디 깊이까지 고민을 해봤는지. 마찬가지로 이 아이는 지금 이런 일을 해왔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제가 아까 이 아이를 역시 대학에 비교해서 조금 미안합니다만, 아까처럼 지금 이 아이는 안양대 중앙대급 정도는 된다 그랬죠.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학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충분한 재능과 소질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해 가려고 하는 폼도 잡았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그만을 둔 거죠. 이러니까 그것은 뭐 결국 대화를 통해서 다시 불을 지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얘기를 할 텐데요. 앞으로도 그 아이들이 꼭 뭐 대학을 좋은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에게, 아니면 공부를 이왕 한다면 더 좋은 대 가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뭐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서울대 못 가도 그만이지만 내가 그거에 맞춰서 공부해 보는 거죠. 이때 안 해보면 언제 해봐요? 그게 또 경험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대학을 안 가면 어떻고 뭐 하면, 다만 안 가도 될 만큼의 나의 인격적 성장이 되어 있느냐, 대학 가면 잘 성장하냐 이런 얘기가, 그건 뭐 논외로 치고, 어쨌든 내가 대학을 안 가도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돌파해 갈 수 있는 대안 제시 능력이 있다면 뭐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낼 수 있으려면 결국 가끔은 어떤 거는 대학이 어디 나왔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에 피해를 안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면 갖추는 거고, 아니면 굳이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송통신대학도 있고 뭐 디지털대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으니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이고요. 특히 이렇게 끼가 있고 그 끼를 개발해낼 수 있는 자기 동력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굳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비교해 볼 필요도 없다. 이미 그 자체로 매우 뛰어난 상태이니까 그것을 불을 지펴서 더 활활 타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우리 학부모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